자, 167페이지 갑시다, 얘들아. 근데 이거 있잖아. 주변에 잘 봐. 이런 애 있어. 봐봐. 앞에 봐. 이게 나라는 애가 있고 친구가 B야.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친구인데 뭐라고 써놨지? 요렇게 써놨거든? 친구인데 이게 은근한 라이벌이 계속 깔려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가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러면은 이제 자 떨어지자 우리 수업에 방해돼. 그러면은 혜린이, 서현이 수업에 방해. 아 이거 이러고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편집하기 귀찮은데. 자 1인칭 괜찮다 했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 입장만 아니까 사실 얘는 어떤 상태인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야, 알겠지? 근데 대결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 대결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이 첫 번째 대결부터가 상당히 삐뚤어졌어. 이 별명이 곰이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곰이라는 선생님이 이상한 습관이 있어. 막 이렇게 해. 그게 습관이야. 그래서 계속 이래. 그래서 이제 이 나가 수업 시간에 그걸 얼마나 하는지 세. 그런 적 없어? 그래. 근데 그걸 세는데 그거를 이제 B가 봐. 그래서 이제 웃어. 그래서 이제 걸린 거야, 그게. 그래서 이제 곰이라는 선생님이 이제 화가 나서 벌을 주는데 이 벌이 상당히 9시 뉴스감이야. 서로의 뺨을 때리게 해. 장난 아니지. 어마어마하지 않니? 나와서 해. 근데 이렇게 처음엔 친구니까 어렸을 때란 말이야. 처음엔 친구니까 살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그게 벌이야 뭐 세게 해 하니까 어떻게 하다 이렇게 툭 하니까 또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점점 서로 세진 거야. 그래서 이제 B가 진짜 세게 때렸거든. 그래서 이제 나도 열이 받아서 딱 때리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자 이제 그만. 자 그래서 자 볼게요. 우리 첫 번째 대결은 누가 시킨 거지? 여기다가 쓰지 않고 여기다 해야 되겠다. 첫 번째 대결은 선생님이 뭘 줬다고요? 뺨 때리는 벌을 줬다고 얘들아. 알겠죠? 근데 너희가 봤을 땐 누가 이긴 것 같아? 그래, 얘가 이긴 것 같아. B는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 차례인데 내 차례인데 못 때렸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상황 약간 패배의식이 좀 쩔어 있어. 그 미묘한 패배의식이 있어. 그게 우리 본문에 내가 분홍색 칠해놨다 얘들아. 미묘한 패배의식. 자, 이제 두 번째 대결은 누구로 이래? 두 번째는 선생님이 2-1과 2-2로 조금 나눠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2-1과 2-1은 촉발되는 시점이 누구 때문이냐면 여자 때문이야. 그 여자의 이름이 이제 경희라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 여자를 이제 나가 좋아하게 돼.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꽁냥꽁냥 하는데 이제 이 B한테 말해. 나 걔 좋아한다. 경희 좋아한다. 라고 했더니 이제 대결이 일어나. 그 여자를 사이에 두고. 근데 대결이 좀 살벌해. 얘네가 공기총으로 공기총으로 대결을 하는데 쏘는데 진짜 B가 쏜 총이 이 A의 귓바퀴를 뚫고 지나가. 그래서 여기에 상처가 남고 우리 본문에 발췌된 부분에도 이 상처에 대한 언급이 있어. 알겠지? 그럼 누가 이긴 것 같아? 그래서 또 이렇게 미묘한 패배의식이 자꾸 그간의 대결이 거듭되면서 쌓여가는 중인 거야,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경희가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이때 뭐가 터지냐면 6.25가 터진단 말이야. 6.25가 터져서 이제 경희랑도 이제 헤어지게 돼. 근데 사실 경희가 나를 조금 더 좋아했던 것 같아. 왜냐면 둘이 편지를 쓰면 나한테 먼저 답장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요런 사이였는데 전쟁 때문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돼. 흩어지게 돼서 나중에 나랑 B랑 군인이 돼서 만나게 된 거야. 군인이 돼서 만나게 됐고 무슨 가족 모임이 된 거야. 가족 모임이 되면 이제 와이프 데리고 나오잖아. 경희가 나와. B의 와이프로. 미쳤어. 근데 지금 여기서 6.25 때 헤어졌다가 만났는데 경희가 누구의 와이프가 됐다고? B의 와이프가 된 거야, 얘들아. 얘들아, 그럼 지금 누가 이겼어? B가 이긴 것 같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 얘가 표현하기를 너무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나왔는데 이 세 번째는 뭐냐면 B가 약간 정신 이상이 좀 생긴다라는 소문이 좀 돌아. 그리고 이 정신 이상이 됐고 얘가 뭘 하냐면은 이적행위를 해요. 이적행위. 이거 어디다 써야 돼?
이적행위가 뭐냐면 적을 이롭게 한다. 적을 이롭게 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치면은 이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다 모반행위라고도 얘기를 하고, 모반이 뭐냐면 뜻풀이 다 해놨어. 나라를 배신하는. 그럼 얘들아, 이 당시 6.25 터졌을 때 당시면은 이제 60년대쯤인데 이 나라를 배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아니, 잡아들여서 죽였지. 그치? 그래서 이제 얘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이적행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얘가 구속이 된 거야. 구속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나가 이제 경희한테 찾아가. 아니, 왜냐면 이제 그때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복잡하고 혼란한 감정이 있어. 어쨌든 얘는 뭐였지? 진짜 옛날부터 계속 어떻게 연이 계속 이어져 온 친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친구니까 한편으로 얘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대로 있으면 사형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경희한테 갔거든? 근데 경희한테 갔는데 경희는 오히려 이 부분 다 발췌된 부분, 오히려 어떤 그 B를 구해내는 이야기를 막 주도하는 것보다는 변명. 내가 왜 그때 B랑 결혼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얘기를 막 해.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한 B의 심리가 막 나와. 나 아직도 사실 경희에 대한 아량이 있고, 이런 경희를 알았더라면 내가 왜 그때 좀 더 경희를 찾아보지 않았지 하는 자책감도 들고 막 이래. 하지만 한편으로 지금은 그것보다 뭐가 우선? B를 구하는 게 우선이야. 이런 식으로 얘가 또 복잡 미묘한 감정이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 본문에 체크하기를 이 B에 대한 패배의식이 느껴지는 심리 파트에는 분홍색 체크를 해놨고, 이런 한편으로는 친구라서 어떻게 좋게 해주고 싶은데 한쪽으로는 라이벌의식이 있어서 좀 쌤통이다 싶고, 이렇게 복잡 미묘한 감정은 애매한 색깔인 주황색으로 조금 해놨어요, 얘들아.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요런 모반 행위를 해서 얘가 잡혀갔단 말이야. 잡혀가서 얘가 지금 사형에 처할 위기야. 사형에 처할 위기인데 하필이면 이 친구가요, 사수로 지명이 돼. 그럼 얘들아, 사수로 지명이 되면 지금 무슨 상황인 거야? B가 사형수야. 얘가 지금 사수면 쏴야 되는 입장인 거야, 얘들아. 이걸로 지금 만난 거야, 얘들아. 그럼 지금 마지막까지 뭐 하고 있는 거니? 둘이서 지금 또 붙은 거야, 얘들아. 그거를 얘는 이렇게 인식해. 이거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또 이런 대결에 이제 남게 됐구나. 이런 마지막까지도 대결로 인식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총을 쏘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되게 좀 이제, 여기도 되게 잘 표현했어, 이 소설이. 끝까지 그냥 다, 너희가 너무 열심히 들어 잘 설명을 해보면, 얘 말고도 얘까지 5명. 이제 자, 사형수 세워두고, 얘까지 5명을 쫙 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엎드려 쏴! 총! 이렇게 엎드려 총 하고 쏴! 하면은, 탕! 하고 쏘는 거야, 5명이. 그럼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 심장 부분에는 빨간색을 달아놔. 거기 명중시키라고, 그래서 이제, 쏘는데, 얘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 못 쏴. 어쨌든, 그치? 친구, 그런 것도 있으니까. 못 쐈는데, 옆에서는 타다다당 소리가 난 거야, 4명. 그리고 4명의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얘가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순간에도 나는 졌네. 요렇게 또 생각, 되게 복잡 미묘해, 이 심리 자체가. 그러니까 되게 어떤 건지 알겠지. 그래서 이 순간에도 졌네 하고 늦게나마 방아쇠를 당기는데 이미 자기가 당겼을 때 이미 이 4명의 쏜 총에 얘가 쓰러졌겠지. 쓰러지는 B를 보면서 얘가 생각하는 거야.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요렇게. 왜냐면 이때도 사형수한테 물어봐. 마지막으로 할 말은 뭐 최소한의 인도적인 행위지. 근데 B가 아무 말 안 해. 그 아무 말을 안 하는 이제 B를 보고 이 나가 또 생각하는 거야. 1인칭 주인공이니까. B의 속마음은 계속 나오지 않아, 얘들아. 나가 생각하기를 내가 사수여서 제가 유언을 안 한 거 아닐까? 나한테 이기고 싶어서?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해. 그러니까 되게 복잡 미묘한 심리를 우리한테 잘 보여주는 소설. 이런 친구 가까이 하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속이 너무 꼬였잖아?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결국에는요, 늦게나마 방아쇠를 당겼지만 자기가 쏜 총에 얘가 진 게 아니지 여기가 쏜 총에 진 거잖아. 그래서 이 순간에도 B는 내가 못 쐈으니까 이겼다고 생각. 야, 사실 B 입장에서는 그걸 알겠니? 누가 쏜 총알인지? 모르지. 근데 이제 B가 그런 패배의식에 절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나서 이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빈혈이 와서 얘가 총을 쏘고 기절해. 기절하고 병원에 실려가.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럼 지금 얘들아 봐봐. 현재는 언제지? 얘가 기절하고 나서 어디에 온 거야? 병원에 온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 딱 깨어나.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랬었지?
다시 일로 돌아와. 아, 맞아. 이랬었지? 다시 일로 돌아와. 그리고 일로 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선생님이 너희가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줄거리를 시간 순서대로 쫙 얘기를 해준 거거든? 근데 이 책에서 전개되는 시간 순서가 뒤죽박죽. 근데 그냥 간단하게는 이걸 역행적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시간 순서는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시간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내신에서 이번에 나온다면 시간 순서 물어보는 거 꼭 나올 거기 때문에 내용 잘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걸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한 친구 간의 관계 그리고 또 이제 뭐 이 아이의 심리 이렇게만 보지 말고요. 야, 사실 저 대결에는 이기고 지고가 있을까? 사실 없는 그런 관계 아니야? 진짜 오랫동안 이어왔잖아. 그리고 얘네가 쌓은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야, 이거 이 뺨 때린 대결 있지? 이거 누구 때문이었지? 맞아, 선생님 때문이야. 공기총 대결, 그리고 6.25 때 이 와이프 결혼해서 진 거, 이거 누구 때문에 촉발된 거지? 여자 때문에, 그치? 그리고 또 여기 이적행위가 됐을 때 얘가 사수와 사형수, 이거 왜 이렇게 무슨 거야? 사수와 사형수로 만났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얘들아 왜 이런 관계로 만나게 된 거지? 얘가 사수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야. 사수를 못 했다고? 사출된 거야. 지명된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친구와 이 친구 둘 간의 대결이 자꾸 누가 개입해 있어. 이해돼요? 그리고 솔직히 이 둘 사이에서의 이 대결은 누가 이겼다 졌다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해. 이거 마치 뭐같니? 6.25.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이제 6.25, 그 시대적 배경에 이제 입각해서 해석하는 그런 부분은 선생님이 초록 색깔. 이해됐니? 요거는 선생님이 한 번 더 얘기를 좀 짚어드릴 거예요. 어디로 가시냐면은요, 자, 우리 169페이지. 자, 169페이지에 우리 여기 회색 박스 보이니까 거기에 해설 읽어볼게요. 어렸을 적부터 친구였던 두 인물인 나와 B는 끊임없이 대결하는 과정. 이 대결하는 부분은 이제 노란색 칠해놨어요. 내가 숫자 붙여서. 자, 대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본능적인 대결의식과 미묘한 경쟁 심리. 이거 분홍색 해놨습니다. 그려낸 소설이다. 나가 친구인 B를 처형하는 사수가 되어서 사형을 집행하고 나서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역수행적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 작품은 외부 요인, 칠판에 있는 세모를 말하는 거예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이루어진 우리 6.25를 우의적으로 다른 소설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럼 우리 어디로 가냐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67페이지 가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읽어봅시다. 어린 시절 나와 B는 곰이라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내린 별로 서로의 뺨을 때리며 처음 대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로 갈게요. 나는 경희와의 관계를 B에게 고백했으나 B는 대결 신청을 해서 공기쪽 사격을 하다가 나의 귓바퀴에 상처가 남는다. 그리고 6.25 전쟁으로 셋은 헤어지게 되고 나는 새로 배속된 부대에서 우연히 B를 만나는데 그때 경희가 B의 아내가 되었음을 알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자, 여기가 이제 두 번째가 되고요. 세 번째는요. B가 모반행위로 구속이 되고 내가 사수로 지명이 되는 부분까지. 이해됐어요? 네. 칠판에 있는 거 뭐 굳이 옮겨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떨어져요. 자, 계속합니다. 이제 기억 파트 갈게요. 흰 눈이 쌓인 산자락의 끝에 바람소리가 시리다. 자, 이거 얘들아 바람소리가 시리다라는 부분은요. 나의 심리 상태도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 사형 집행장의 황량한 분위기 조성한다고 써놨으니까 꼭 체크해 둡니다. 그것은 바로 사형 집행장에서의 이름에 틀림없다. 나는 권총 사격 몇 점, 카빈 몇 점. 얘들아 봐봐. 권총, 카빈, M1 다 그냥 필요 없어요. 얘들아 그냥 권총 이름이고요. 얘는 그냥 종목마다 잘 쏜다고 이제 소문이 나는 명사수야. 그래서 차출된 거야. 이해됐니? 밑줄 친 부분만 읽을게요. 나는 그게 달갑지 않은 일이었다. 밑줄 친 부분.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들의 고역을 생각해본 일이 있다. 그럴 때마다 소름이 끼쳐서 그런 일은 어떤 불우한 사람들이 직업으로 삼고 맡아야 할 것인가? 이런 동정한 일이 있었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여기서 오해하지 마. B의 사수가 되어서 싫은 게 아니라 애초에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는 사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감정은 갖고 있었던 거야, 애초에. 근데 지금 잘 봐. 나는 원래 사수에 대한 직업을 안 좋아했지?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어쨌든. 근데 지금의 경우는 약간 달라. 왜? B가 오늘 집행되는 수형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순간 그것은 참말 계량할 수 없는 눈 깜짝할 사이의 찰나였지만
복수의 만족감 같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뻔했다. 내가 아까 분홍색 뭘로 체크한다 그랬지, 얘들아? 패배감, 미묘한 패배감. 알겠지? 얘는 그동안 미묘한 패배감에 쩔어 있었던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 순간 이렇게 웃을 뻔한 거야, 얘들아. 원래 사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애인데 그 사형수가 오늘 B야. 내가 늘 패배감에 쩔어 있다. 이해됐어요? 네. 자, 계속할게요. B의 얼굴에 겹쳐 누구의 모습이 떠올라요? 경희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그 경희의 모습도요. 앞에 봐. 내가 좋아했던 여자로서의 경희의 모습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이 B의 와이프로서 처음 딱 등장했을 때 그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배신감 느껴졌던 때. 그때가 지금 딱 떠오르는 거야. 읽어볼게요. B의 얼굴이 겹쳐 경희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어릴 때부터 벗이었던 순진하고 아름다운 정에 얽매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 가족 동반에서 만난 당황하는 표정들이 혐오를 느껴 하던 그 모습이었다. 나는 눈을 떴다. 10m의 전방거리. 자, 지금 뭐야? 지금 원래 병원에서 깨어난 상태로서 지금 여기 생각했지. 그 다음에 여기 생각했지. 이해됐어요? 근데 지금 봐봐. 여기에서 여기 생각했다가 돌아왔다가 여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니? 자, 계속 읽어볼게요. 10m 거리 전방에는 그가 서 있다. 목사의 기도는 끝났다. 물결 표시 읽을게요. 유언이 없느냐고 물었다. B는 고개를 가로주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앞에서 졌다고 항복한 일이 없는 B다. 그렇게 서로 대결하는 경우에는 늘 내가 양보하는 위치였다. 오늘도 이 숨가쁜 마지막 고비에서 B의 목숨을 앞에 놓고 B와 나는 여기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필기 부분 읽어주시고요. 나를 알아보는 B의 눈은 조금의 경악의 표정도 없어요. 일체의 체념이 나까지도 안중에 없게 하는가 보다. 그러면 나는 벌써 이미 B에게 진 것이다. 패배의식 쩔죠 지금. 만일 내가 이 자리에 사수로 나타나지만 않았다면 B는 무슨 말이든 한마디 남겼을는지 모른다. 적어도 경희에게만큼은 좀 뭔가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5명의 사수는 일렬로 같은 간격을 두고 나란히 횡대로 늘어섰다. B의 손이 묶인 채다. 그의 눈은 검은 천으로 가려졌다. 왼쪽 심장에 빨간 헝겊의 표시가 햇빛에 반사되어 또렷하다. 헛기침 소리 외에는 다들 뭐 소리도 들리지 않고 움직이도 않았대요. 어떤 긴장감이 고조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다시 과거로 간다. B가 이적적인 모반 행위로 구속되었다라는 신문 보도를 본 후에 나는 B의 집으로 경위를 찾아다. 자, 이거 지금 어떤 과거 시점이 얘들아? 구속은 됐는데 사형 집행은 안 된 거야. 근래의 B의 의식 상태는 약간의 이상적인 징조가 나타나 발작적인 행동이 집 안에서도 거듭되었다는 사실은 이날 들은 얘기다. B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주황색을 치고 싶었어, 사실은. B는 나의 절친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 미묘한 감정이라는 선생님 분홍색이 아니니까 패배의식이 아니라 복잡 미묘한 감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체크했습니다. B는 나의 절친한 친구의 한 사람이었다고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은 버리지 않는다. 그와의 개인적인 대결이 치열할수록 나는 그를 잊어본 일이 없다. 내 30년의 지나온 세월에 있어서 B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가장 오래된 친구, 접촉한 시간도 가장 긴 인간. 나와 그는 이해관계를 초월한 친구 사이인 거야. 이해됐니? 다만 경희의 경우를 비롯한 몇몇 고비의 치열한 대결은 나와 B의 의식적인 적대행위, 너랑 나랑 사이가 나빠! 적대행위가 아니라 어떤 외부 세력 때문에. 이 외부 세력 때문에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같은 것이 더 컸다고 나는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여기 초록색 이해돼요, 얘들아? 초록색 필기만 한번 볼게요. 동포임에도 대결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 다툼의 원인이 서로 미워해서가 아니라 보다 국제 정세에 있었음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 초록색 부분 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끼던, 아니 현재도 아끼고 있는 유일한 친구이고 그와의 어쩔 수 없는 대결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에 대한 관심이 더욱 강력하게 작용했던 만큼 그의 혐의받는 죄상에 대한 내막은 더 이상 늘어놓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뭐야? 친구를 욕되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패배의식이 쩔어있다라기보다는 여기는 확실히 분홍색이랑 좀 다른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분홍색 안 칠해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라지 A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봅시다. 나를 만한 경희는 시종인가를 울기만 했다. 그것은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만난 육친의 애정 같은 것이어서 그 자리에서 그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장벽도 없었다. 경희는 남편인 B의 구출보다도, 자, 지금부터 가로 1번. 나에 대한 변명 같은 호소로 일관했다. 전쟁통에 나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고 수복 후에 우연히 만난 것은 자기와 나의
과거를 아는 B였기 때문에 나의 생사를 수소문을 서두르는 사이에 나의 소식은 묘연했고 B와 결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라는 것. 자, 우리 괄호 1번에 대한 풀이 들을게요. 경희에게 전해드는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이게 지금 누가 제시하고 있는 거야? 나가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괄호 2번. 얘들아, 괄호 1번을 들은 나의 심리가 괄호 2번에 들어있는 거야, 아람아. 알겠죠? 나로서는 지금이라도 경희가 B를 버리고 나의 품으로 뛰어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애정의 여신이나, 얘들아, 애정의 여신은요, 그 우리 아프로디테 같은 여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애정에 이제 감정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지금 얘는 아직 경희한테 뭐가 남아있어요? 감정도 남아있고 받아줄 아량이 없는 것도 아니야. 몇 번이고 죽음을 직면했던 나로서 경희의 행방에 대한 관심이 얼마 동안 적극적이지 못하였던 나 자신에 대한 자책도 있어. 그래서 더욱 거세게 그게 싹 터서 나로 하여금 아무런 트집도 따짐도 못하게 만 경희한테 너 왜 그때 나 안 찾고 얘랑 결혼했어? 이런 따지지도 못하게 된 거야. 오히려 경희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가슴이 약간 뭉클해지는 거야. 그러나 이미 그때는 늦었어. 나는 얘들아 우리 그러나 앞에서 잘라줘. 이거 좀 중요하다. 그러나 이때는 늦었다. B의 구명운동이 우리 둘의 긴급한 일로 당면될 뿐이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괄호 부분을 살짝 정리해 볼게요. 우리 괄호 1번 부분은요. 경희의 이제 이야기를 요약 제시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괄호 1번에 대한 나의 심리가 2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얘들아. 근데 이 선생님이 잘라놓은 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앞은요, 약간 어떤 마음이 있지? 나 경희 갖고 싶어. 그리고 경희한테 미안해. 지금 이런 마음 상태면 당장이라도 어떻게 할 거야? 쟤 어차피 감옥 들어갔잖아. 거의 이제 죽을 목숨인데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인 거야. 경희에게 막 가고 싶은 마음이거든. 근데 그러나를 아람아 기점으로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나한테 지금 누가 더 중요한 거야, 얘들아? B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야. 지금 여기 이 잘라놓은 데의 기준으로 해서 이쪽과 이쪽의 감정이 어때요? 굉장히 상반되는 감정인 거지. 이해됐어요? 경희를 위하는 마음을 막 앞에다가 놔뒀는데 아니야. 그러나 나한테 지금 누가 더 중요해? B가 더 중요해. 라는 상반된 감정을 나란히 두고 있단 말이야. 그거 내가 다 표시해놨어요, 얘들아. 옆에 경희의 변명을 들은 나의 심리. 표시 안 해놨네요. 자, 상반된 심리 순차적 제시라고 써주면 딱 되겠지? 얘기하지 말자. 너도 못 들었어? 상반된 심리 순차적 제시. 그러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괄호 2번 부분이요. 네. 그거 얘들아 밑에 괄호 3번에 써있어. 밑에 괄호 3번. 아니요? 괄호 3번. 야, 서연이 잘 참다가 왜. 몰래 하자. 괄호 3번에 선생님 써놓기는 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가? 현재로 돌아온다, 얘들아. 현재까지는 아니고, 지금 다시 봐봐. 여기 경희 찾아갔었고, 다시 이제 여기, 볼게요. 이제 쏘는 부분. 안전장치를 푸는 쇠붙이 소리가 산 골짜기의 정적 속에 음산하다. 나는 무심 중에 깃바퀴의 상처. 이 깃바퀴의 상처를 만지면 뭐가 느껴지지? 패배감 맞아. 그지? 호두 껍데기처럼 까칠한 감촉이 손끝에 어린다. 지나간 조각조각 단상들이 질서 없이 한 덩이로 뭉쳐져 엄습해온다. 근데 그 패배감뿐만이 아니라 지나간 조각들이 다 한 덩이로 뭉쳐졌잖아.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야. 비, 그리고 경희, 곰, 공기총, 걷잡을 수 없이 착잡한 감정이다. 견우와 총 하면서 이제 구령이 이제 시작되네요. 사순일제의 개머리판을 어깨에 대고 비의 심장에 묻힌 붉은 딱지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순간 나는 내 정신으로 돌아왔어. 그때 최종에는 괄호 3번 읽을게요. 최종에는 내가 이긴 것이라는 승리감 같은 것이 가늠제 구멍으로 내다보이는 비의 심장 위에 어린다. 그러나 자 얘들아 그러나 앞에서 잘라. 그러나 나는 곧 차디찬 의식을 부정해본다. 어떻게 기적 같은 것이라도 정말 기적 같은 것이 있어서 이 끝날 위기에 선 비를 들고 달아날 수는 없는가? 마지막엔 또 이런 감정. 자 앞에 보세요. 괄호 3번을 한번 볼게요. 괄호 3번은요. 자 엎드려 총 하는 이제 구호가 울리는 순간 처음에는 무슨 느낌이었지? 나 빨리 B 죽이고 싶다 라는 심리 아니었어요? B를
빨리 처단해서 내가 이기고 싶어. 이런 감정이었단 말이야. 분홍색이었잖아. 그러나 아니야.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서 B를 뭐 하고 싶다? 구출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괄호 2번과 3번은요. 그러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상반된 심리를 순차적으로 뭐 해놨다? 제시했다. 이 상반된 심리를 순차적으로 제시했다는 건 얘의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동요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한테 이렇게 상반된 심리를 제시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방아쇠의 차짓한 감촉이 인지의 안배에 싸늘하게 연결이 된다. 내가 쏘지 않아도 다른 4명의 탄환은 분명 B의 가슴에 빨간 딱지를 뚫고 심장을 관통할 것이다. 쏴! 하는 소리가 들렸고 일제히 빵! 소리가 났다. 나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 지금 B와의 최후의 순간에서도 나는 또 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나마 그와의 대결에서 열에 지는 것은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방아쇠를 결국 당겨요. 총신이 위로 튕겨 올라가는 반동을 느꼈을 뿐이었다. 화약 냄새가 코를 쿡 찌른다. 그때는 이미 B는 다른 4방의 탄환, 나 말고 다른 애들이 쏜 탄환을 맞고 쓰러진 뒤였다. 그는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이거 얘 생각이야. 총소리와 함께 나 자신도 그 자리에서 비틀비틀 꼬꾸라졌다. 빈혈이었다. 빈혈로 쓰러졌다고 서술되어 있지만요. 이건 아마도 이제 그 극도의 긴장감으로 인해서 이제 쓰러졌다라고 보시면 낫겠죠. 이제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는가 봐요. 지금 뭐야? 현재야, 병원. 의식이 회복되는가 봐요. 눈을 떴다. 옆에 경희가 있었다. 얘들아, 이거 경희 아니다. 간호사다. 이거 헛거보는 거야, 지금. 경희가 서 있었다. 찬 수건으로 내 콧등에 땀을 닦아내고 있었다. B와 나란히. B는 없다. 경희도 아니다. 무표정하게 싸늘한 아까의 간호원이다. 내가 이겼는지 B가 이겼는지 내가 이겼어도 비굴하게 이긴 것만 같은 몽롱함 속에서 복잡한 심리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잠이 드는 모습이네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자, 그러면 우리가 1번으로 가겠습니다. 1번은요, 라지 A와 B인데요. 앞에 보세요. 라지 A와 B는요, 우리 이거 체크했어. 얘가 지금 뭐예요? 라지 A였고요. 얘가 지금 라지 B였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자, 모두 사물로부터 받은 감각적인 인상. 자, 아까 B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도로 체크하진 않은데 봐봐. 이런 소소한 것들이 나올 수 있어. 사물, 방아쇠로부터 싸늘함이 아마 느껴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고조된 긴장감 표현하는 거 맞고. 하지만 B는요? A는 없어요. 자, 다음. A와 달리 B는 현재형 문장을 중심으로 얘들아 잘 봐봐. 이게 또 달라. 차이점 갈게요. 파란색으로 차이점 가겠습니다. 얘는 지금 과거 회상을 하고 있어. 그렇다고 얘가 현재는 아니야. 하지만 얘는 과거 회상을 하고 있고 선어말음이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엇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하지만 얘도 현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얘보다는 현재에 근접했지. 그리고 마치 지금 여기서 총 쏘는 그 장면이 현장감 있게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현재형 어미 니은다를 꾸준히 쓰고 있단 말이야, 얘들아. 그죠? 요거 봐봐. 현재형 어미를 쓰면 현장감이 드러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따라오는 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형 문장을 중심으로 한 서술을 통해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는 맞지? B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3번은요. B와 A의 순서를 뒤바꾸면 맞아요. 다른 인물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여기였지. 이 괄호 1번 부분. 괄호 1번은 지금 라지 A에 속해 있기 때문에 A와 B의 순서를 바꿔서 선지를 하면 맞는 말입니다. 4번과 5번은 한꺼번에 보도록 할게요. 인물의 주관이 드러난 서술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봅니다. 당연하지. 이거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A와 B 모두 해당이 되는 말이겠죠? 자, 순차적으로 떠오른 상반된 심리를 서술하면서 내면적 동요를 드러내고 있다. 얘들아 잘 봐. 2번과 3번의 공통점이라고 잡아드렸고요. 2번은 A에 속해 있고 3번은 B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말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얘들아 2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거 시간 순서 다 써놨습니다. 시간 순서로 한 번만 정리하고 아까도 했지만 가볍게 읽고 가겠습니다. 1번, B의 발작적 행동이 집안에서 거듭돼요. 그래서 모반 혐의로 구속이 돼요. 그래서 얘가 경인의 집에 찾아갔지? 경인의 집에 찾아가니까 경희가 핑계만 막 대고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사형 집행수로 지명이 됐고요. 사형이 진행이 되고 집행이 되고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 여기까지 내용 순서 이해되니 얘들아? 자, 그러면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3번 기억과 니은의 서사적 기능. 얘들아 이거 기억과 니은의 서사적 기능은요. 선생님 본문에다가 회색깔 칠해놨어.
회색깔. 회색깔이 다 어떤 부분이냐면 기억과 니은인데요. 집행장의 어떤 황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1번부터 4번 선지 볼 필요도 없고요. 5번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내가 이거 본문에 다 써놨어요, 이미. 자, 그럼 이제 4번만 해보겠습니다. 4번은 보기 박스가 참 해설을 잘 해놨기 때문에 보기 같이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색깔 본문과 일치합니다. 사수는 외적 요인에 의해서 초래되는 대결과 갈등을 거듭 겪고 정확한 승패도 가늠할 수 없는 대결의 결과로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되는 두 친구에게. 이게 뭐야, 6.25지 뭐. 정확한 승패 냈어, 안 냈어, 우리? 안 냈어. 그 대결의 결과 근데 비극적, 뭐야, 분단, 이산 이런 것들. 그런 두 친구, 남과 북의 이야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인간은 본능적이고 숙명적인 대결의식을 다루는 소설로 평가를 받습니다. 한편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해서 소설 속의 두 친구를 남과 북에 대응시켜 읽는다면 나, 초록색, 우리 민족의 현실을 나와 비의 관계로 형상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정답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2번. 비가 다른 네 방의 탄환을 맞고 쓰러지자 나가 그 자리에 비틀비틀 꼬꾸라져 버리는 것은 까지는 본문이니까 OX할 필요가 없고요. 두 사람 사이의 숙명적인 대결이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외적 요인에 의해서 초래되었다? 이것도 괜찮은데 그걸 이 부분에서 깨닫진 않지. 이거 어디서 깨달았지? 사실 우리의 숙명적인 대결은 외적 요인에 의해서 일어났던 거야 라고 얘기하는 파트가 어디였지, 얘들아? 경인의 집 찾아갔을 때야. 얘가 총 쏘고 나서 쓰러질 때가 아니라.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시간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해서 우리가 현대소설 4까지 좀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현아 한번 멈춰주세요.